제2강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 이어서 문화란 무엇인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라는 개념 정의는 상당히 다양하다 이렇게 봤죠.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개념을 정의하는 게 상당히 다양한 만큼 문화라는 것을 어떻게 분류하고 유형화하는 것도 상당히 다양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살펴보면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로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는 비물질 문화는 이제 물질이 아닌 이제 정신의 영역을 얘기한 것이겠죠. 그래서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는 상호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AI라는 어떤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이제 딥페이크라는 어떤 그 일종의 범죄죠. 어떤 범죄라는 제도에 반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음악이 발달하기도 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음악이 발달하면 공연장도 마련하고 물질 문화가 이제 새롭게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호작용을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우리가 물질 문화라는 것은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물질적 형태의 산물과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물질 문화라고 하죠. AI라는 것이 새로 생겨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비물질 문화라고 하면 역시 물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고 만질 수 없는 문화를 이렇게 나눈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자주 이렇게 접하는 것 중에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인과 결혼하기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 결혼 이민자도 생기고 또 이제 어떤 청소년 문화를 옛날에는 이제 하위 문화로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지금은 청소년 문화가 일종의 주류 문화로 진입을 했다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류다, 비주류다, 그리고 주류다, 그리고 하위 문화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주로 이제 힘의 문제입니다. 지배하고 있느냐, 지배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이 있죠. 주류 문화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집단에 의해서 향유되는 문화다. 이걸 이제 주류 문화라고 하고요. 하위 문화는 사회의 특수한 집단이나 영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하위 문화는 약간 이제 특수한 문화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표현적 문화와 내재적 문화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들을 기준으로 보면 독특한 복장을 하고 있거나 머리 형태도 독특하죠. 이렇게 이제 관찰이 가능한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표현된 문화. 이게 이제 우리가 유형을 이렇게 좀 나눠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재된 문화는 이렇게 청소년들의 독특한 복장이나 머리 형태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부여된 의미나 가치 등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이제 관찰은 불가능한 영역의 문화가 있다. 이렇게 내재된 문화가 있다. 이렇게 유형화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상 문화와 실제 문화가 있다. 그리고 어떤 이상 문화는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 뭐 어른을 공경한다, 예의를 지킨다, 효를 행한다. 이런 이상 문화가 있고 실제 문화는 현실에서 진행되는 상태, 우리가 바라는 문화와 현실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실태로서의 상태, 그런 문화, 어른을 공경하지 않은 모습 등을 이제 실제 문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문화의 특성은 이제 하나의 유기체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화라는 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특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어떤 문화라는 게 사회 구성원들 간에 공통적인 성향을 공유하는 속성이 있다. 그러니까 공유하는 속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뭐 공유라는 것은 서로 간에 그 향유하는 서로가 향유하는 그런 이제 것을 공유라고 하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버릇이 있다든지 청소년 이것은 이제 청소년들이 상당히 이제 커피숍 가보면 음악을 귀에 꽂고 공부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수의 습관이다. 이게 이제 단순한 이제 습관이면 개개인의 속성이면 그게 이제 문화가 될 수는 없지만 청소년 집단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이제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것을 문화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문화가 하나의 어떤 그 습관이 문화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이제 어떤 것이 유행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따라하는 트렌드가 생깁니다. 어떤 경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메가 트렌드로 또 발전합니다. 아주 대대적으로. 그래서 언론도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시하면서 계속 이제 파급시키는 효과도 있죠. 그래서 메가 거대 트렌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의 고착화된다는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지고 그것이 서로 계승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문화라는 영역의 지위를 습득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보면 잘 유심히 보면 유행이 트렌드가 되고 그것이 메가 트렌드가 되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의 약간 고착화되면서 우리가 가치성도 어느 정도 가지죠. 그러면 그걸 이제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 그것을 이제 공유하게 되죠. 그러면서 문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또 학습성이 있다겠죠. 어느 한 집단이 사회적 생활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학습하게 만들죠. 그게 이제 그 문화의 속성이죠. 이 학습은 꼭그 교육을 통한 것도 있지만 비교육적 방법, 일종의 어떤 모범을 보인다든지 그렇게 행동하면 따라하기, 뭐 이런 모방, 반두라의 학습 이론이 있죠. 그래서 모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축적을 또 되죠. 문화라는 것은 축적이 되지 않으면 전승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다양한 상징 수단이 있다고 했죠. 특히 언어가 대표적인 것이고, 그것도 언어는 말로만, 이렇게 휘발성이 있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문자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록은 기억보다 더 강하다, 오래 간다, 뭐 이랬을 때 기록의 문화입니다. 인류는 기록을 함으로써 축적을 하죠. 그래서 문자를 또 발명해서 문자로 기록함으로써 서로 전승하고 공유하고 축적하고 그것이 전통화하고 관습화해서 결국은 그것들이 메가 트렌드가 되고 문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상징적 수단을 통해서 세대를 이어 전승하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고 그것이 또 더 개선되기도 하고 발전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개선하면 결국 그것이 전통과 관습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린애로 보면 하나의 생애 주기로 보면 인간이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배워서 사회화되는 거죠. 계속 사회의 질서나 제도, 문화를 이렇게 내면화하는 것을 사회화랍니다. 사회화되면서 문화라는 것이 전개되죠. 이렇게 전승되고 계승된다. 이어서 계승되는 것을 전개라 하죠. 그래서 언어와 문자가 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가변성이 있습니다. 문화는 아주 고착화돼서 변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항상 변화 속에 있죠. 우리가 사회 구성원이 요구하는 방향이 있고 동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은 그 시대나 장소나 거기에 갖고 있는 상징의 의미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역사적 동물이라고 하죠. 시간과 장소와 어떤 상징 체계가 버무러져서 하나의 시대를 열죠. 그 시대가 계속 변화함으로써 우리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그 역사에서 구성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동의하고 합의한 것이 문화로서 우리가 전승되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문화는 그 문화들 간에도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생존하는 문화적인 어떤 문화가 결국은 어, 그, 그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변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 시대에 고착화된 문화가 그대로 다음 세대에 계속 하나의 문화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가부장제적인 유교적 주자학적인 그 전통이 계속 이게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현대 사회에서는 그게 상당히 이제 그 문화로서 하나의 문화로서의 생명이 다하고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고 있는 이제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눈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양성이라는 측면도 보면 문화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어떤 문화는 한 집단, 인류의 총체라고 했지만 그 인류도 여러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 거죠. 구획 단위로. 그렇다면 이제 어느 문화 집단에서는 장례식에 검은 옷을 입기도 하고 흰 옷을 입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와 근대로 넘어오면서까지도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양식 검은 옷을 장례식에서 입기도 하죠. 그 다문화 사회라는 것은 이러면서 이제 어떤 사회에 여러 가지 다문화를 가진 사회 그 혼인 이민자 중에서 다문화 사회를 열어놨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상대주의적인 사고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글로벌되는 사회, 세계화 사회라 하죠. 지구촌이라는 용어도 쓰고 세계화 되면서 계속 넘나들죠. 국경을 넘나드는 어떤 지금 전 세계화적인 추세에서 문화 상대주의라는 것은 어느 음식 문화를 A라는 나라는 A라는 그 음식 문화가 있고 B라는 나라는 B라는 음식 문화가 있는데 서로 우위를 점할 수 없다. 절대적인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 음식 문화를 비판하거나 그렇다면 그게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가 아니죠. 문화 절대주의적 태도인데 절대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위험한 사고죠.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문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화는 생활 양식의 총체라고 우리가 얘기하듯이 통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제 사회생활의 모든 부분은 문화의 각 영역과 상호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죠. 문화가 아닌 게 없죠. 그래서 통합된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체계는 하나의 전체를 체계라고 하고 문화 전개를 통해서 이게 또 문화 접변을 통해서 또 변형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제3의 문화 유형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문화가 이식되기도 하고 문화가 결핍되기도 하고 문화가 지체되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통합된 형태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여러 영역과 연관되어 있고 통합되어 있는 형태로 보통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통합성을 한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문화는 이제 그 문화 전개, 문화 접변, 문화 변형, 그리고 문화 이식, 문화 결핍, 문화 지체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화하고 발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융합되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이런 것들이 문화라는 것이 이제 생명체 같이 이렇게 어, 살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전개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대 간에 걸쳐서 전달하고 전수하는 것을 전개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문화 접변이라는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문화의 유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타 문화 유형과 상호작용을 쭉 하면서 새로운 제3의 문화 유형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이렇게 접변을 하면서 결국은 또 거기에 변형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문화가 이식되기도 해요. 특정 지역 집단에서 지배 문화가 타 지역이나 집단에 이식되기도 하죠. 뭐 우리가 굳이 인위적인 이식은 뭐 식민지 시대의 이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문화 결핍도 있습니다. 그 원만한 성격이나 행동 형성의 준거인 문화적 요소가 부족하거나 박탈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화가 결핍돼 있다. 이런 이제 그 아주 그 야만적이고 일종의 너무 자연 친화적인 행동들을 보이는 집단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화 인류학적으로 보면 뭐 그것이 잘못됐냐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가지고 있는 중거 틀에서 봤을 때 약간 이제 그 부족하지 않느냐. 이제 발전적이 않다. 문화가 결핍돼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제 문화가 정신적인 특히 영역에서 지체가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게 돼요. 결핍은 아예 없는 것이고, 지체는 뭐 따라오기도 하는데 정신 문화가 물질 문화를 따라오지 못한다. 이런 이제 지체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비물질적 문화 요소인 종교, 가치관, 사회제도, 의식 이게 이제 정신적 비물질적 문화 요소들을 라면 물질적 문화 요소죠. 아까 AI라는 기술, 도구 이런 도구들보다 전파나 변동 속도가 상당히 이제 정신이 못 따라오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정신적인 측면의 문화가 물질 문화를 못 따라오는 이제 이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문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문화가 이제 사회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가 그 A라는 문화를 추구하는 그 집단에서는 소속감도 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라는 게 아까 개인들의 집합체, 단체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 집합체가 추구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를 이제 잘 지키고 따르면 그 구성원들의 욕구도 거기에 이제 보통 사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차지하는 문화적 속성이기 때문에 소속감이 있는 것이죠. 그 개인의 사회화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특정 사회 가치가 문화죠. 내재화하는 과정이 사회화라겠고 그러한 그런 것들을 잘 내재화해서 사회화가 됐을 때 사회에 적응을 잘 하고 잘 살아간다는 것이고 만약에 적응하지 못하면 거기에 따른 상당한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제재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사회화가 문화를 잘 받아들여서 사회적 책임과 권한이 생기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그 제재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이 문화를 익힌다는 것 그것은 사회화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회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사회 구성원의 행동의 중거성을 제시하죠. 그 시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화가 하나의 중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가 가지고 있는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그 시대가, 그 시간과 우리가 역사적 산물인데, 시간과 공간과 상징의 한계 속에서 인간은 그러한 한계가 부여하는 기능이 있죠. 그 기능을, 그 시대와 그 장소와
그 사람들 사이에는 그것이 옳고 그름입니다. 그래서 그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시비인데 그것이 결국은 단순한 가치, 개인의 가치가 아니고 그것이 일반화돼서 윤리적인 것이고 그것이 규범화돼서 도덕적인 것이고 그것이 좀 더 타당성, 일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의미에서는 정의로운 것이죠. 문화의 기능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준거, 일종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어, 그러한 것들을 세대 간에 잘 전승하고 그러면 이제 사회가 그러한 준거 틀에 맞춰서 사회가 개인들이 사회화되고 그러면 이제 세대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관계로 이렇게 변동된 거죠. 그것이 사회 변동이고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결국 문화지 않느냐. 문화가 그러한 이제 기능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화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문화라는 것이 결국 사회 구성원의 생활 양식, 사고 방식, 행동 방식, 심리적 취향, 식성과 몸짓까지 결정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문화는 힘이다. 그래서 인간은 문화적 존재다. 이렇게 봤을 때 그 문화가 하나의 이 헤게모니,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한테도 총체적 삶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인간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뭐 행복을 추구하고 그러려면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정신문화, 물질문화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내면화하고 그것을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느냐 그런 삶의 방향을 정하는데도 상당히 이제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문화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청소년의 문화의 이해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청소년이라는 게 하나의 이제 인간의 생애 주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우리가 이제 청소년은 가치관을 확립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의 그 인생 주기에서 생애 주기에서 그러한 이제 단계를 가지고 있고 청소년 시기에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특징이 있고 그 특징 속에서 청소년이 과업이 있는데 그 과업을 잘 이루면 이제 성인이 돼서 하나의 사회 온전한 사회인으로서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또 청소년기의 과업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면 상당히 이제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청소년 문화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청소년 문화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는데 이 파슨즈라는 이제 구조 기능주의자입니다. 미국의 학자고요. 1950년에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그래요. 청소년 문화라는 용어를 파슨즈, 구조 기능주의 학자인 파슨즈가 사용을 했고, 우리가 이제 이 청소년 문화라는 것을 정의함에 있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우리가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거쳐가고 있죠. 1차 산업혁명이 전기기관이라면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전자의 시대죠. 그리고 3차는 인터넷의 시대였고 4차에는 결국은 이제 그 AI랑 이런 로봇 기술, 드론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이제 들어왔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적극적 참여자와 창의적인 문화 실천의 주체로서의 청소년들이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이제 총체론적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들의 생활 양식의 총체다 이렇게 이제 개념 정의할 수 있겠죠. 청소년 문화를 관념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청소년들의 행위가 있는데 그것을 규제하거나 촉진하기도 해요. 그런 관념 체계다 이렇게 보는 관념 체계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개념 정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상징과 의미 체계로서의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들에 의해 공유되는 의미와 상징 체계다 이렇게 이제 개념 정의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자신의 이제 자아 정체성을 찾는 청소년기라고 했죠.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청소년들이 그 어떤 당면한 발달 욕구를 성취하는 동시에 적응적 사회 구성원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에 의해 적합한 지침으로 인식되고 공유되는 규범, 가치, 태도, 행동들을 나타내는 청소년들을 위한 생활 방식의 총체다. 이렇게 개념 정의할 수 있겠죠. 일종의 지침이 되기도 하고 또 지침을 인식하기도 하고 공유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규범과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을 이루는 청소년들을 위한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을 청소년 문화다, 그 총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청소년 문화의 성격은 그러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하나하나 보는데 우리가 이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유형을 볼 수 있어요. 청소년 문화는 미숙한 문화냐, 비행 문화냐, 하위 문화냐, 대양 문화, 반문화냐, 새로운 문화냐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를 나눠서 살펴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청소년 문화를 볼 때 청소년들을 위한 생활 양식의 총체다 이렇게 봤죠. 근데 청소년들이 미숙한 문화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어요. 우리가 청소년이란 개념 자체도 과거로부터 이게 문제야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았다 하죠. 고대에도 요즘 청소년들이 문제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항상 청소년들을 미숙하게 보는 거죠. 이것은 이제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기성세대들의 관점인데 성인들의 입장에 보면 청소년 문화는 아직 미숙하고 모자란 것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 거죠. 청소년기는 아직 좀 우리가 질풍노도의 지대로 아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기에는 상당한 이제 생리적 작용도 상당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자기 자아 정체감도 아직은 좀 제대로 성립하지 못한 과도기 점이 있어서 약간 미숙하고 모자란 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부각을 시켜서 청소년기는 과도기고 준비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덜 성숙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 문화는 덜 성숙한 문화다. 이렇게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청소년기에는 당연히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는 것이고 그 문화가 뭐 성숙하다, 덜 성숙하다 이렇게 보면서 미숙한 문화로 단정할 수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시각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행 문화다. 이것은 계속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지나왔는데 청소년들은 어른 몰래 나쁜 행동을 수행하는 문제야라고 보는 그래서 비행 청소년의 포커스를 맞추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니들이 하는 행동은 다 문제야. 비행 문화야. 이렇게 보는 것 시각이죠. 그런데 이제 사회규범이나 질서에 어긋난 행동을 좀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만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면서 갈팡질팡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조절되고 통제받아야 한다. 이렇게 간주한다는 거죠. 이거 아예 그렇게 간주라는 용어는요, 보통 이제 어떤 것을 추정한다는 개념하고 간주한다는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약간 법적에서는, 법률 세계에서는 추정하는 것은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인데
간주는 아예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주하는 의미는 약간의 그러면 성인도 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인도 비행 문화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청소년 중에는 비행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하는데 청소년 문화 자체를 비행 문화다 이렇게 간주하면 안 되겠죠.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하이 문화다 이렇게 한때 이 하이 문화설이 상당히 이제 유력했었습니다. 청소년의 문화를 사회 전체 문화 가운데 한 부분으로 문화로 보고,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은 연령에 걸맞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죠, 여기도. 그들의 문화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아동 문화, 청소년 문화, 성인 문화, 노인 문화, 이렇게 이제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나누어 보고, 청소년 문화를 기성 문화의 아류, 일종의 아류라는 건 아래 나은 기성 문화가 나은 이게 그 하위 문화다, 낮은 단계의 문화다. 뭐 이렇게 보고 어 이렇게 일종의 어 마치 잘하지 못하는 힘이 없는 그래서 지배를 받아야 되는 그런 하위 문화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기성 문화를 우위에 두는 이러한 이제 시각에서 바라보는 건데 이것도 그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청소년 문화를 대양 문화, 반문화로 본다. 이게 이제 옛날에 락 문화나 히피 문화 등을 그렇게 봤어요. 기성세대들이 이제 주류 문화를 거부하고 일종의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이제 일종의 반문화죠. 저항하는 문화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시적이고 미완성의 특성을 지니죠.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이 있고 기성세대와는 갈등을 이루겠죠. 저항 문화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가지면서 전통과 소금 문화 사이에 갈등을 갖죠. 그러나 이제 성인과의 차별화된 가치관 그리고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생활 양식의 표현으로 봐야지 그것을 이제 단순히 지성세대들 그리고 주류 문화, 이 주류 문화에 반한 문화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 하나의 록 문화가 독특한 문화로 또 히피 문화가 또 새로운 문화로 이렇게 바라봐야지 그것을 갈등 관계로 이렇게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새로운 문화, 동등한 가치와 권리를 가지는 문화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문화를 다양성의 입장에서 바라봐야죠. 청소년 집단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다. 개별 독립적인 문화가 있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죠. 기성세대들은 부정적인 선입관이나 편견을 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고대에서도 그렇게 봤죠. 그래서 우리가 선입관이나 편견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이렇게 청소년 문화를 바라봄에 있어서 한 번 더 그 부분을 더 깊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문화를 형성하도록 우리가 이제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사상과 감정을 잘 표출해서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새로운 문화가 태동될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좋고 나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인 문화, 뭐 청소년 문화 이렇게 이제 동두간 가치와 위계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새로운 문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특성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일종의 자유문화죠.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 자유로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고, 청소년 주로 느낌에 더 치우치는 문화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청소년의 환경에 유비쿼터스한 문화를 만들기도 하고, 특히 요즘에 강조하는 소비 문화를 차지하기도 해요. 여기서 이제 주류 문화로도 등장하고 그런 것이죠.
현재 중심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아주 과거로부터 가지고 있는 전통을 아주 중시한 게 아니라 현재를 중심으로 문화를 구성한다는 거죠. 모방도 잘하죠. 뭐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을 모방하는 문화도 청소년 문화의 아주 특성이죠. 그리고 소외 문화죠. 약간은 이제 그 변방 문화들, 일종의 기성세대를 가진 주류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소외 문화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특성은 이러한 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2강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